Here are 10 rules of money that have made me a shitload of money. 레일라 홀모지는 미국의 기업가이자 투자자이며 유명 사업가 알렉스 홀모지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10억대에서 100억대의 수익을 내는 회사를 여러 개 보유한 에퀴지션닷컴의 공동 창업자죠.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 기회를 잡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남편인 알렉스 홀모지와 함께 회사를 키우며 수억대 자산가로 성장한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레일라가 실제로 수백억 원대의 부를 만들어낸 10가지 돈의 원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바닥부터 시작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똑똑할 필요는 없다. 부는 IQ보다 실행에서 나온다. 레일라 홀모지는 과거엔 부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하고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이 매달 수억 건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건 지능의 게임이 아니라 룰을 아는 사람의 게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레일라는 문법도 제대로 못 쓰던 시절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버는데 필요한 건 높은 지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기다릴 줄 알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하죠. 너무 많은 리스크를 본 나머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기회를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간 무식할 정도로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저축은 부를 만들지 않지만 기회를 만들어준다. 레일라 홀모지는 사업 초기에 빚과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한 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순한 투자나 소비가 아니라 모든 빚을 갚고 위기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5쇄 펀드라고 부르며 최소한의 생계와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것이 진정한 자유와 창의성을 되찾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저축해서 부자가 되자라고 생각하지만 레일라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축은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즉, 저축은 부의 도구가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녀는 이후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40억을 새로운 회사 설립에 투자했고 추가로 3억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앨런에 투입했다고 말해요. 만약 위기 대비 자금이 없었다면 이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저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축은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심리적 안전망이지 부의 종착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는 절약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한 돈을 바탕으로 투자하고 확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돈은 오랜 시간 안 벌리다가 한순간에 몰려온다. 레일라 홀모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돈이 안 벌리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계속 버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터진다. 실제로 그녀의 사업 초기 2년간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파산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6개월 만에 영예에서 70억 원, 그리고 2년 반 만에 270억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런 급격한 전환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더닝크루거 효과로 설명되죠. 우리는 보통 처음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도전하고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내가 못하나? 라는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기술과 경험을 쌓으면 어느 순간 그 쌓인 실력들이 복리처럼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녀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단 하나의 재능이 아니라 20가지 이상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기술들은 대부분 아무 보상이 없는 그 텅 빈 시간 동안 축적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충분히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그녀는 성공은 지연된 보상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는 순간 오히려 진짜 성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큰 돈은 결과 없는 시간을 묵묵히 통과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단순히 계속했기 때문에.
네 번째 원칙, 돈은 뛰어난 사람을 따라간다. 최고가 되어라. 그러면 돈이 먼저 찾아온다. 레일라 홀모지가 처음 돈을 벌고 싶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한 명의 개인 피트니스 트레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객을 유치해야 할지도 몰랐고 자신보다 훨씬 잘나 보이는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왜 나만 고객이 없지? 라며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멘토가 이렇게 말했죠. 고객을 쫓지 말고 최고가 돼. 최고가 되면 고객이 너를 쫓게 될 거야. 그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최고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레일라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주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직접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해서 내 몸으로 결과를 보여주자고.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매일 고된 훈련과 철저한 식단 관리, 수많은 유혹과 피로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대회에 나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녀의 몸은 곧 그녀의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그때부터 레일라는 더 이상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고객이 먼저 찾아온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레일라는 확신했습니다. 돈은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돈은 보여주는 사람에게 간다. 다섯 번째 원칙, 자면서 돈 벌고 싶다면 그 전에 일어난 상태에서 돈 벌기부터 제대로 하라. 레일라 홀모지가 사업 초기에 꽤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회사인 집런치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그녀의 성공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일라, 지금도 대단하지만 진짜 부자 되려면 자면서도 돈을 벌어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면서 돈을 번다니 누가 들어도 매력적인 말이었죠. 그 남자는 부동산 투자를 제안했고 레일라는 별다른 조사 없이 그를 믿고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이 곧 악몽이 되었다는 것. 세입자 문제, 관리업체와의 계약 파기, 법적 책임까지. 레일라는 정작 본업인 사업보다 패시브 인컴, 부동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집을 정리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고 2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패시브 인컴은 액티브 스킬 위에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자면서 돈을 벌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깨어있을 때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후 그녀는 다시 본업에 집중했고 자신의 주력 비즈니스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소프트웨어든 어떤 투자든 결국 판단력, 협상력, 실행력이 필요한 액티브한 과정을 거쳐야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피, 땀, 눈물로 쌓은 실력만이 진짜 자산이 되는 것이죠. 레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동안 돈 벌고 싶다면 깨어있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해라. 진짜 부자들은 자면서도 일하긴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깨어있는 동안의 시간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섯 번째 원칙, 돈이 목표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몇 년 전 레일라 홀모지가 자신의 첫 회사를 팔았습니다. 수년간 정말 피 터지게 일했고 마침내 손에 쥔 돈은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금액이었죠.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정말 짜릿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나지도 않았고 감동도 없었다고 해요. 딱 하나 느껴졌던 건 이제 끝났구나 라는 약간의 안도감 뿐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거 하나였다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돈 자체만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뭔가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벌고 나니 그 돈은 생각보다 아무 의미도 없더랍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이 돈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레일라는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걸로 내가 뭘 만드는가다. 그 생각을 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만들고 싶은 것을 위해서였죠. 그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라면 그 목표는 결국 공허하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가 분명하다면 그 에너지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돈은 망치일 뿐이니 그걸로 어떤 집을 지을 건지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다. 레일라 홀모지가 아직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녀는 개인 트레이너 겸 하이킹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산을 오르며 손님들을 데려다주는 진짜 땀 흘리고 몸 쓰는 단순하고 고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만 남성 고객 한 명을 가이딩하게 됩니다. 산을 한참 오르던 도중 그 남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런 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세상엔 이런 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 레일라는 온몸에 피가 확 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낮춰보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일을 기꺼이 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은 이 대화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일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내 체면에 안 맞아.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하지? 하지만 레일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체면은 통장 잔고를 채워주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를 차버리게 만들죠.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 인맥을 쌓고 경험을 얻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그 리조트 이름 하나 덕분에 이력서도 좋아졌고 어떤 곳이든 쉽게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하죠. 힘들고 창피한 일이 오히려 그녀를 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가 된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책임이에요. 만약 지금 가진 게 없다면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일이든 시작하세요. 8번째 원칙, 남의 돈을 세기 시작하면 나의 돈은 들어오는 것을 멈춘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벌었지? 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쟤는 저만큼 벌지? 레일라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에퀴지션닷컴을 운영하던 초창기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협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았고 계약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일라, 이거 하면 저 사람이 5억 달러나 가져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레일라는 움찔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가져가나? 내가 손해보는 건가?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계약은 우리한테도 분명한 이익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기준도 충족했고 계산도 문제없었죠. 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버는지에만 집중하는 순간 스스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다른 투자자와 계약했고 4년 뒤 그 브랜드는 무려 10배 성장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레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래는 이득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더 많이 번다는 이유 하나로 놓친 거예요. 그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죠. 생각해보면 남이 얼마를 버는지 생각하는 건 우리가 돈을 더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뺏어가고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리게 만들죠. 진짜 부자들은 남이 많이 버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함께 잘 되길 원하죠. 그들은 모두가 이겼다고 느끼는 거래를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이 마인드는 사실 누구나 쉽게 빠지는 함정으로 보입니다. 저조차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일상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남이 얼마 벌든 얼마나 가져가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이득을 얻게 되는지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9번째 원칙,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마인드를 바꿔야 해. 부자처럼 생각해야 부자처럼 살 수 있어. 레일라도 예전에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던 시절 그녀는 책을 잔뜩 읽었습니다. 풍요를 끌어당기는 법, 돈을 부르는 긍정의 에너지 같은 책들이었죠. 심지어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 돈이 없어도 이미 부자인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레일라는 정말 부자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기부도 하고 슈퍼에서 산 음식을 홈리스에게 전부 주기도 했죠. 부자처럼 베풀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없었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상황은 오히려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인 알렉스 홀모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레일라, 돈은 믿음을 따르지 않아 행동을 따르지. 돈은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고 따라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번쩍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만 부자가 되려고 했구나. 그때부터 레일라는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부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고 더 많은 고객을 도와주고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책임을 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돈은 그때부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자처럼 느껴져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부자처럼 일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돈을 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믿음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일단 몸을 움직이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믿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말이죠. 10번째 원칙,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레일라가 처음 시작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 트레이너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운동과 식단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벌었던 돈은 1년에 약 6천만 원 정도였죠.
딱 필요한 만큼은 벌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 없을까? 그래서 그녀는 다음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헬스장 사장님들이 고객을 더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도와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헬스장 자체를 수익성 있게 만들고 나중엔 매각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억에서 1000억 규모의 숫자를 움직이는 CEO와 창업자들을 돕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녀가 푸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녀가 받는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와 깊이가 바뀌자 소득 수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작은 문제를 잘 풀고 있다면 다음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 남들이 귀찮아서 피하는 문제, 혹은 두려워서 건드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걸 제대로 해결해줄 사람은 극소수니까 말이죠. 레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단순히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풀었느냐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법을 알려주는 건 지도해주는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오젬픽 같은 다이어트 주사를 만든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게 만드는 솔루션을 만든 거죠.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제를 다루지만 풀이 방식의 난이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의 차이로 이어지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남들이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문제에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8번째 원칙, 남의 돈을 세기 시작하면 나의 돈은 들어오는 것을 멈춘다.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유튜브 채널은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가끔 업무 제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산을 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 나에게 이득일까? 상대방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을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제가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던 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런 마인드를 버리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면 기꺼이 협조하는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적지 않게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기부여학과 구독자님들만큼은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가시면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